지난 도쿄 러닝 영상은 분량 조절에 실패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 러닝 영상 중에서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 2025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다양한 수준의 러너들을 위한 도심형 로드 레이스 이벤트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일본 도쿄의 메이지 신궁 외원 특설 코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벌써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수준의 러너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포용성인데요. 자신의 최고 속도와 기록을 목표로 하는 러너부터 그냥 즐겁게 달리고 싶은 러너, 처음으로 대회에 도전하는 러너까지 모두가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모든 러너의 다양한 목표와 동기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핵심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열린 분위기는 하이록스 대회와 유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대회는 기존의 두 가지 5km 레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러닝 문화를 반영한 두 가지 팀 레이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슬리 챌린지 리레이 마라톤으로 5명에서 8명이 한 팀을 이루어 아디다스 소속 선수 신타니 히토미의 마라톤 기록인 2시간 19분 24초 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지 도전하는 릴레이 마라톤입니다. 이 종목은 전문 선수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색다른 컨셉으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종목은 에키덴 5km 레이스인데요. 일본 전국의 러닝클럽에서 모인 5명의 러너들이 1km 코스를 한 바퀴씩 달리며 가장 빠른 팀을 가리는 미니 에키덴, 즉 릴레이 레이스입니다. 에키덴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단연 연초에 열리는 명물 대회인 하코네 역전 에키덴이 떠오르는데요. 일본에서 이 에키덴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디다스를 이를 통해 아디다스 시티런을 기록이 중심인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러닝 문화를 담은 행사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의 에키덴 5km 레이스와 같은 팀 경기는 팀워크와 집단적 노력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기반 레이스의 인기는 일본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러닝클럽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단체 활동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편이니까요. 더불어 이는 생활체육이 탄탄히 자리잡아 성숙한 러닝 문화로 발전한 일본의 스포츠 생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비가 오고 있음에도 그 열기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신 아디다스 러닝화 트라이얼 부스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아디다스의 최신 기술을 경험하며 브랜드의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에게 신발이 잘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얼 부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러닝화를 선보였는데요. 경쟁 레이스에 최적화된 고성능 경량 러닝화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포, 일본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전문 레이스 신발인 아디제로 타쿠미 센텐,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초경량 러닝화인 아디제로 에보 SL 등이 있었습니다. 부스에서는 각 신발이 어떤 레이스에 최적화되었는지 비교표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각 제품별 신발 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으려면 먼저 열린 레이스가 끝나고 신발을 반납하는 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분도 지금은 신발이 없는데요. 레이스 끝나면 금방 차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디오스 프로포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기 사이즈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못 신었습니다. 저도 프로포를 신으려고 했지만 제 레이스 시간이 다가와서 직원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분 뒤에 레이스에 가야 하는데요. 혹시 제 사이즈에 맞는 신발 아무거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은 직원분은 저에게 타쿠미센 10을 주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타쿠미센은 뒷부분이 제 발과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나이키 알파 플라이보다 뒷볼 쪽이 조금 더 좁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프로포나 에보 SL이 더 잘 맞았습니다. 트라이얼 부스의 유연한 운영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참가자들에게 레이스가 끝나면 신발이 회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회수된 신발의 사이즈를 호명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신발을 제공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아디다스 러너스 도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워밍업 스트레칭도 준비했습니다. 워밍업은 각 레이스 10분 전에 시작했는데요. 제품과 커뮤니티를 각각 경험으로 풀어낸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디다스가 경험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디다스 시티런이 열리기 전에 도쿄 마라톤 2025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던 아디다스 제품보다 한 단계 위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측에서도 아디다스 제품 착용을 권유했고 실제로 신발 보관 부스에 아디다스 신발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디다스 다음으로는
아식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러너들을 위한 휴식 공간, 완주자를 위한 기념품, 짐 보관소와 탈의실, 급수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간헐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면서 러닝 자체를 즐기는 일본 러너들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러닝 문화가 단단하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음에도 수많은 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러닝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디다스는 참가자들의 신발이 비에 젖은 것을 고려해 모든 분들에게 신발 탈취제를 뿌려주는 세심한 배려도 보여주었죠. 개인적으로 짐 보관소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참가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보관용 봉지에 넣으면 최대한 전부 보관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캐리어 및 가방이 2개였는데요. 전부 보관해 주더라고요. 공간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남과 여를 구분해 놓았고 그곳에 탈의실도 마련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짐을 맡길 수 있게 동선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짐 보관소는 자신이 뛰는 레이스에 등록이 시작될 때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막고자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등록 시간보다 일찍 와서 트라이얼 부스와 다른 부스들을 먼저 구경했죠. 만약에 도쿄 시티런에 참가할 계획이 있다? 무조건 트라이얼 부스에 가서 신발부터 사수하세요. 하지만 짐 보관소에 가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러닝 빕스를 옷에 다는 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짐 보관소는 바닥이 인조잔디라서 푹신해서 쉬기에도 좋았는데요. 비가 오다 보니 이곳에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가 번호 시스템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1조는 1번으로 시작합니다. 2조는 2번으로 시작하죠. 저는 5km 비공인 레이스 2조였는데요. 그래서 2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스태프분에게 보여주면 참가 번호가 적힌 러닝빕과 짐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함께 줍니다. 만약 짐을 추가로 맡길 경우에는 봉투에 짐을 넣고 짐을 맡기는 곳에 있는 스티커에 참가 번호를 쓰면 됩니다. 참가 번호와 관련한 정보는 모시콤에서 메시지로 다 보내주는데요. 미리 캡처하거나 스태프에게 보여주면 스태프분들이 알아서 등록을 해주십니다. 이런 경기에 가면 관련 업체들의 부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다 보니 사람들이 북적이는 편도 아니었는데요. 메이지에서 만든 자바스 프로틴은 클리어웨이 프로틴 제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고요. 미스 이제당의 팔라티노스 역시 제품을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스포츠 행사에서는 브랜드들이 제품을 많이 뿌리는 편이죠. 팔라티노스 같은 경우 레이스 코스 안에서도 참가자들에게 물과 함께 제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팔라티노스는 벌꿀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되는 천연 감미료로 설탕과 같은 감미를 가지고 있지만 혈당 상승이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좋더라고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단순한 달리기 행사가 아닌 아디다스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특히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는 시티런의 슬로건은 모든 수준의 러너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 목표와 동기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잘 담겨 있죠. 게다가 이런 슬로건에 맞게 메이지 진군 궤원 코스를 고른 것도 좋았고요. 메이지 진군 궤원 코스는 바닥에 100m당 거리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록을 체크하기 아주 좋거든요. 레이스 자체는 코스를 5바퀴 뛰면 끝납니다. 한 바퀴당 1km거든요. 제가 참가한 비공인 레이스는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간바레 하는 응원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응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또한 급수 코너도 설치해 대회 자체를 정말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록을 재는 공인 레이스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황에서 진행된 아디다스 공인 5km 레이스는 긴장감과 절도된 분위기가 아주 차갑게 흐르더군요. 마치 전투를 하는 듯한 기세로 뛰는 러너들을 보면서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를 통해 단순한 러닝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러닝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아디다스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러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일본에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그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탄탄하게 만드는지, 브랜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안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일본에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도 알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아디다스 시티런 도쿄는 일본 러너들의 열정과 아디다스의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처럼 보이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쿄나 요요기 공원 주변과는 다른 일본 러닝 문화의 감도와 밀도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